안녕하세요, 머왕입니다. 어제 오후 하나의 빅이슈가 있었죠. 바로 두산의 좌타거포 김재환 선수가 FA 계약 당시 걸어놨던 옵션을 발동시켜 보상 선수 보상금 없이 시장에 나오게 된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FA 계약 기간이 끝난 후 FA를 포기했을 때 두산과 우선 협상 후 협상이 무산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방출하는 옵션으로 얼마 전 이야기했던 홍건희의 옵트아웃과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 두산은 딱히 김재환을 잡을 방법이 없고 다른 팀에서 보상금과 보상 선수라는 FA 영입 최대의 리스크 없이 김재환 영입이 가능해지는 것이기에 선수는 그만큼 자유롭게 타 팀의 오퍼를 받을 수 있어 돈을 크게 땡길 수 있는 선수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죠. 어쩌면 FA 제도의 허점이라며 이야기가 많고 그로 인해 두산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뭔가 조치를 하긴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이렇게 시장에 나오게 된 김재환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제가 야구 하루 이틀 본 사람도 아니고 김재환이 누군지 너무 잘 압니다. 약물 전력이 있어 모든 팀에서의 여론이 매우 안 좋고 세계 최초 도핑 이력이 있는 MVP로 통하는 선수죠. 그런데 이런 크나큰 문제가 있는 선수를 원 소속팀도 아닌 팀이 자의적으로 영입한다는 건 그만큼 팬들의 여론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올해 2차 드래프트에서 음준전 이력이 있는 최충현을 데려온 것부터 이야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김재환이라는 이름을 떼고 봤을 땐 김재환의 커리어가 절대 평화받을 커리어는 아니죠. 하지만 그에 비해 커리어가 좋지도 못하고 당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확신도 없는데 안 좋은 이력까지 있는 선수를 롯데가 데려온 것이죠. 옛날에야 야구는 못해도 착한 롯데 소리를 들었지만 요즘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뭔가 많은 욕을 먹을 것 같긴 한데 롯데가 그저 야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선수의 야구만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김재환의 커리어는 말할 것도 없죠. 통상 거의 300개에 가까운 홈런을 때렸고 18타점만 추가하면 1000타점을 넘기는 야구만 보면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통산 스탯이 정말 좋은 선수로 압도적인 순장타율과 홈런 대비 타석수는 롯데에 없는 선수 수준임에는 확실하죠. 두산에서 오랜 기간 4번 타자로 활약하며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두산의 중심 타자로 20홈런 시즌이 7회 30홈런 시즌이 4회로 리그 MVP 이력까지 있는 약물 전력만 아니면 충분히 프랜차이즈라고 할 만한 선수로 특히 롯데가 필요한 홈런 능력이 있는 선수죠. 그러니 롯데 이야기를 안 할 이유는 없다 생각하는데요. 물론 예전보다는 힘이 많이 떨어져서 이전보다 삼진이 많아지고 홈런이 적어졌으며 최근 폼은 그리 좋지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5년 성적을 보면 이제 3할 타율은 안되고 OPS도 겨우 0.8을 넘기는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기간 전체 삼진이 1위이며 삼진 비율로 따져도 10명 안에 드는 압도적 삼진율이라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도 홈런은 연평균 20개씩 쳐주는 수준으로 WRC 플러스 상으로는 리그 평균을 훨씬 웃도는 타자임을 보여줬죠. 이 정도의 WRC 플러스가 웃어 보일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롯데에서 500타석 이상 소화하며 WRC 플러스가 110 이상인 선수는 레이에스, 이대호, 전준우, 안치홍, 손아섭이 끝입니다. 120으로 따지면 3명으로 그만큼 롯데에게 희귀한 수치이고 일단 이 5년간 김재환보다 높은 WRC 플러스를 기록한 선수는 롯데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롯데엔 상수인 선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5년간 롯데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는 60개를 친 전준우였다는 걸 생각하면 5년간 홈런 100개를 때린 김재환은 충분히 고려해볼 선수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장 최근 폼이겠죠. 올 시즌은 급격하게 부진했던 23시즌에 이어 또 한 번 부진한 시즌을 보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는 2할 초반대 타율이 익숙해져 버렸으며 OPS 0.8을 찍는 것도 힘들어 보이죠. 홈런도 원래 알던 김재환에 비하면 볼품없고 순장타율과 홈런 대비 타석 모두 평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팀의 롯데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올 시즌 200타석 이상 소화한 롯데 타자들 중에서 김재환의 타격 성적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일단 홈런은 공동 1등에 타점 4위, OPS 4위, WRC 플러스 3위, WAR 5위에 현재 롯데가 가장 필요한 순장타율과 타석 대비 홈런은 1위였죠. 일단 홈런 10개 친 국내 타자가 없는 롯데에서 두 자릿수 홈런이 기본인 선수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하향세를 타고 있는 김재환이지만 롯데에서는 여전히 수위급 타자라는 것이죠. 제가 올해 홈런이 압도적 최하인 롯데를 생각해 소신을 가지고 영입 이야기를 했던 게 강백호, 박병호였는데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도 최대의 맹점은 하향세인 그 선수들이 롯데에서는 그래도 홈런을 가장 많이 칠 수 있는 타자이며 전체적인 스탯에서도 안 밀린다는 것이죠. 이 선수들이 하향세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팀에서 어느 정도의 타자냐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분명 롯데에는 거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롯데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특히 국내 타자 중에서는 최고급인 김재환이 영입 후보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재환의 경우에는 물론 나이가 있지만 더 잘할 가능성이 더 많은 선수라 생각하는데요. 불과 작년 김재환의 성적입니다. 30홈런에 1개 모자라고 100타점에 8타점 모자란, 지금 롯데에 정말 필요한 최고급 활약을 했죠. OPS도 거의 0.9에 가까운 수준의 WRC 플러스가 130을 넘기며 롯데뿐만 아니라 모든 팀에서 좋은 평을 들을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말이죠. 그런 만큼 에이징 커브는 이미 맞았다지만 여전히 자력으로 두 자릿수 홈런에 OPS 0.8 중반은 칠 수 있는 타자로서의 경쟁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재환은 잠시를 쓰며 한 시즌 44홈런까지도 쳐봤던 선수로 더 작은 구장을 썼을 때의 효과는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최근에 담장을 내린 사직은 그에게 좋은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평균 홈런 정도를 생각했을 때 20홈런은 그냥 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야구로만 보면 보상선수 보상금 없이 풀린 타자 김재환은 현재 롯데에게 꽤 좋은 매물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 주고 데려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앞서 말했듯이 모든 팀이 약물 전력을 이유로 김재환의 영입을 꺼려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가진 능력에 비해 경쟁이 적고 자연스럽게 몸값은 생각보다 낮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김재환의 영입이 필요할 정도로 홈런이 절실한 팀은 9위와 홈런 27개 차이 나는 압도적 홈런 최하위 롯데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보상선수 보상금 없고 생각보다 싸게 이 정도의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약물 전력을 우리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김재환을 데려오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약물 전력 다음으로 가장 걸리는 건 그의 수비겠죠. 최악의 외야 수비하면 맨날 거론되는 롯데의 전준우, 손아섭에 매번 이름이 같이 불릴 정도로 김재환은 수비가 매우 좋지 못한 선수입니다. 그렇게 사실상 지타 자원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지타 자원이 너무나도 많은 롯데엔 김재환이 정말 애매한 카드가 맞습니다. 이미 수비 못하는 코너 외야 자원이 둘이나 있는데 수비를 세우기도 애매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저는 김재환 영입에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생각합니다. 바로 똑같이 수비 못하는 코너 외야 레이에스와의 계약을 롯데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선수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코너 외야인데 수비가 마이너스이고 WRC 플러스로 따지면 최근 2년간은 거의 똑같고, 올해는 김재환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겨우 6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타격 생산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레이에스는 용병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더 높은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타자가 용병과 비슷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두 선수의 포지션이 같고 수비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 자리를 국내 선수가 먹어주고 다른 자리를 용병으로 채우는 것이 맞죠. 절대 김재환이 레이에스보다 낫다는 게 아닙니다. 레이에스가 용병이기에 이게 낫다는 것이죠. 그렇게 김재환을 정말 데려올 것이라면 레이에스 자리를 김재환에게 내어주고 레이에스 대신 다른 포지션을 용병으로 채우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롯데 상황 고려하면 중견수 용병을 세우고 좌익수를 김재환과 전준우가 번갈아 가면서 보거나 이야기 나왔던 대로 아르시아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 레이에스와 김재환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김재환 영입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롯데가 레이에스와의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레이에스로 갈 거면 김재환 안 데려오면 될 일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야기 나온 대로 아르시아라면 좌익수에 김재환 세우고 유격수에 아르시아 세우는 것이 레이에스로 가는 것보다 전력 보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무조건 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팀 내 1등 해줄 거라는 기대는 안 되고 수비도 못해서 다소 애매할 수도 있는 자원을 데려오는 건데, 이 선수가 약물 전력까지 있어 욕은 욕대로 먹을 건데 그걸 또 심지어 비싸게 데려온다? 그랬다가 들어 눕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정말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김재환을 큰 부담이 없는 가성비 자원으로 데려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김재환이 필요할 정도로 홈런이 절실한 팀은 우리 롯데밖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가격이 약할 것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경쟁이 붙으면서 몸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특히 지금 최영우의 계약에 따라 기아와의 2파전이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서 몸값이 생각보다 비싸진다면 잡고 싶다는 생각도 그리 안 들고 육성을 골고루 늘어지는 팀의 기조에 맞지 않아 안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생각합니다. 김재환을 비싸게 잡을 거였으면 박찬호가 보장액 78억인데 보장액 80억밖에 안 하고 전성기 나이 들어서는 강백호한테 오퍼하는 게 맞았죠. 그렇기에 어느 정도 적정가를 두고 그에 맞춰서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김재환의 적정가는 3년에 20에서 25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나이 많고 하향세에 수비도 안 되는 삼진머신 거포를 우리가 욕먹으면서까지 데려와야 하는 걸 생각하면 작년 29홈런에 올해에도 롯데 내에서 잘한 편인 선수여도 이 정도 선 이상이라면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시장가 생각하면 사실상 잡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선에 꿀 영입 정도 돼야 김재환 영입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3년 20에서 25억에 김재환 잡는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가 생각하면 꿀 영입이라는 부분에 다들 납득이 가시지 않을까요? 최원준이 4년 48억인데 어쨌든 김재환 영입은 매우 까다로운 전제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에 맞춰 김재환을 데려오면 타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매번 영상 끝마다 욕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욕먹을 각오하겠습니다. 박병호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분명 제가 본 롯데는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전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팀이고 다 떼놓고 야구만 생각하고 우리의 팀 롯데가 금전적으로 꿀을 빨며 전력 보강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